부동산 X파일은 다음 카페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검색창에 부동산 X파일을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X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꽃샘추위가 왔지만 모두들 건강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마음껏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X파일의 부동산 전문가 한원장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호칭도 한원장이라는 닉네임도 김 PD님이 정해주셨죠? 거참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지만 자기 이름은 당당히 말하고 살았을 텐데 저는 왜 제 이름을 말하지 못해야 하냐고요. 제가 원래 핸드폰 전화를 받을 때 첫 인사말이 감사합니다, 아무개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거든요. 물론 김 PD님 전화는 그렇게 받지 않았죠. 그래서 왜 실명제가 아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X파일 프롤로그 편 방송을 다시 들어봤어요. 김 PD님이 외부에서 인신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김 PD님이 제 정서를 좀 보호해 주시려는 조치였던 것 같아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처럼 함께 방송하는 저의 정서 보호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제가 그다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만간 실명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저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나 인신공격도 제가 감사히만 받는다면 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칭찬만 받고 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 성공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묵묵히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얼마 전부터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제 삶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런 얘기는 방송이 아니라 일기장에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저의 일기는 여기까지. 네. 지난주 부동산 X파일의 방향에 대한 전화회의와 전화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미처 드리지 못했잖아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방송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해서 실제로 시도를 해본 적도 있고 형편상 여러 가지 상황상 시도조차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공개해 드립니다. 김 PD님이 부동산 X파일 내부 밴드에 5가지 방향을 올리셨어요. 1번 한 주간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주간 소식을 전하는 편이고요. 2번 전문가의 부동산 토크. 이거는 저보고 부동산 강좌를 하라는 거예요. 3번은 현장 토크인데요. 부동산 전문가와의 인터뷰. 4번은 변호인의 사건 사고. 변호인의 부동산 사건 사고를 다뤄보는 그런 방송을 기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현장 속으로예요. 중개사가 전하는 부동산 시장을 여과 없이 들려드리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이조윤 중개사님과 함께 했죠. 제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네. 뭐, 내용만 들어보시면 부동산 전문 방송의 구성을 다 갖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야 할 텐데. 네, 김 PD님이 청취자분들께서 부동산 엑스파일을 사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은 내용대로라면 제가 부동산 강좌로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뭐 강의와 동영상 강의 촬영으로 좀 분주해서 부동산 엑스파일용 강좌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동산 강좌가 부동산 토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가 2000년도 초반이 아니고 2000년도 중반이군요. 2000년도 중반에 겪었던 그 개인적인 사건, 사고, 업무로 인해서 겪어야만 했던, 사건에 대해서, 서울 사람답게 발음할까요? 사건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업을 이어오던 중에 2000년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그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그 일 때문에 정말 사람이 싫다. 야,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이런 회의를 느끼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뭐 결국은 그 두 사건 덕분에 제가 1995년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점포 개발, 사건 분석, 업종 분석, 거래금 분석,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토지 개발 컨설팅 등 주거용과 별로 관계없는 뭐 그런 물건 중심의 서비스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그 이후에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업무의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토지면 토지, 상가면 상가, 뭐 그 외에 주식이면 주식, 뭐 여러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으신데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 다양한 물건들을 다양한 또 시장들을 여러 지역에 막 분산돼 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물건, 다양한 시장의 어떤 그 조사 분석 업무를 하면서 사실 안목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은, 이전에 약간 콩생어 같고 그런 속 좁은 그런 안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이득을 얻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방향, 뭐 그런 방향도 좀 고려를 하게 됐고요. 시장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고객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시장은 지금 이러니까 당장 뭘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닌 고객과의 어떤 깊은 유대를 통해서 왜 고객들 그 개개인의 독특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독특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독특한 상황과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당장은 해오던 일에 비해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인 소득이 뭐 줄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했다고 할 만큼 좀 힘들었던 적이 많고 뭐 지금도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정말 이건 뭐지? 바둑 두는 분들이 바둑 두는 분보다 혼수 두는 분들이 왜 수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부동산 관련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대안을 모색해드리는 어떤 역량? 그런 게, 조금 생겼다? 아니면 역량이 있었는데 조금 더 역량이 확대됐다? 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게, 아무튼 그랬는데, 예, 그러한 오늘의 제 모습,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그 첫 번째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 권리금 계약이 완성이 되고,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은 1년이지만, 그때 2년 임대차 계약을 해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2년을 갱신했어요. 그러던 중에 재개발로 인해 명도를 당했어요. 4년차가 되는 해에 명도를 당했는데, 그 4년 전에 지불했던 권리금 전액을 저희 회사 법인 대표와 저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예, 숙장을 받고요. 제가 8개월간 소송을 했던 사건이에요.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위치는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커다란 큰 규모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죠. SK 빌딩, SK 본사 맞은편입니다. 예, 업종은 프랜차이즈 도너츠 전문점이었고요. 도너츠 전문점. 그 색깔 두 가지 색깔 간판 쓰는 데 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요. 권리금이 2억 3,700, 총 2억 9,7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그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었고요. 2년을 추가 계약하고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애초부터 최초의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개발 구역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건물주를 만날 당시에 그 건물주 할머니께서 세입자 내보낼 때 아무리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도 세입자 내보낼 때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월 어떤 순수익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창업시장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물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초보자가 이렇게 기반이 확 안정적인 매출이 안정적인 이런 자리를 들어가는 건 재개발에 염려가 있지만 그 건물주의 이사비를 주겠다라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와 또 그렇게 당장 1, 2년 안에 개발될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떤 투자 수익 정말 원금을 날리지 않겠다는 생각 좀 그런 확신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예, 상호 합의하에 결정을 했죠. 당연히 고객에게 재개발 구역이다라는 서류도 예, 다 확인을 시켜드렸죠. 아무튼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방문도 자주 하고 점장 문제라든지 직원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도 좀 해드리고 그 고객분의 주변인들 그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나 점포의 문제들 이런 거 상담하시면 아무 때나 상담만 하시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나름 지적 서비스인데 AS를 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권리금만 2억 5천을 받으실 수 있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스스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참 이분이 그래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주가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고객분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는데 사실 변호사분이 이게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변호사를 찾아냈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후 사정, 계약의 전후 사정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건물주가 했던 이사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사정들을 진술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요. 제 돈 들여서요. 공증까지 해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예,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건물주와 합의를 해서 1억 2천만 원의 이사비를 받았어요. 이제 그걸로 어려운 일이 마무리되었나 보다. 이 지긋지긋한 그 수년간의 일이 이제 갈무리가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분이 제가 도움을 드렸던 그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서 본인이 애초에 그 4년도 넘는 그 시간에 4년 전에 지불했던 2억 3,700만 원의 권리금을 그 중개법인 대표와 저와 연대해서 배상해라 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거예요. 소송가액이 높으니까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했죠.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님이셨는데 사건의 개요나 사실 정황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를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죠. 변호사님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셔가지고요. 이렇게 보통 변호사님들이 법정에 출석하실 때 시간이 딱 12시다 그러면 정말 12시에 오시는 분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12시 5분에 오거나 10분에 오거나 아무튼 좀 고무줄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5분 전에 법정에 미리 가서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소송 서류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소송에 대처해 주셔서 8개월간의 소송은 승소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졌고요. 소장 받을 때마다 그 열이 확확 오르는 그 상황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네가 다 옳다, 제가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런 식으로 올리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열받고, 이게 마음 진정시키려면 이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보내야 하는 기간 한 일주일 전, 한 3주 이상은 아무튼 너무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좀 진정이 돼서 서류를 이제 겨우겨우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이랬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려서 손도 많이 가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그 청취자분들도 간혹 억울한 일들 겪지 않으시나요? 저는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판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죠. 그 악질적인 소송이라는 뉘앙스를 구구절절하게 하여튼 기재하시고 기록하시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신 그 판결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실은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제가 한번 또 보게 됐던 거는 이 마지막 변론 후에 판결문을 받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판결문 받기 전 그 마지막 변론 때에 그 담당 변호사님께서 함께 중앙지원을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래전 일이 다 그렇게 일일이 기억이 나냐 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거의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참 신기하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처음 이 소장 받으시고요. 변호를 맡기는 맡으셨지만 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거짓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진행해 보니까 유심히 이런 사건의 개요들을 보니까 또 이 답변서나 이제 준비 서면들 서로 오고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원고가 이런 소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정말 악질적인 소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저는 참 이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어서 슬픈 이 짐승이요. 뭐 이런, 이 부동산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받는, 이런 슬픈 오해를 받는, 야, 이런 상황 어이할고, 이런 탄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제 삶의 방향을 바꾼 또 다른 사건은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더 센 거거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당당히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